전라북도 익산시. 전통 한옥을 짓는 건설 현장입니다. 딱 봐도 거대한 목재들. 대체 얼마나 된 나무일까요? 강원도에서 자라가지고 자란 소나무거든요. 우리나라 육수. 아무리 수령이 못 돼도 30년 이상은 된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목재와의 전쟁으로 오늘 작업이 시작됩니다. 언뜻 봐도 1톤은 넘어 보이는 나무들. 온 신경이 나무에 쏠리는데요. 조그만 손발이 안 맞아도 사람이 다치거나 나무가 상할 수 있어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재입니다. 나무가 지금 한 달 넘게 고생해서 깨끗이 다듬어서 가공을 해서 왔는데 상처나지 않을까봐 안 부딪히게 그게 가장 염려가 되죠. 여기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고생한 게 헛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도리와 볼을 올려 한옥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첫 작업은 바로 기둥입니다. 먹겠어. 내리고. 기둥 무게만 해도 300kg이 넘는데요. 물려봐, 좀 살짝 물려. 됐어. 내리고. 기둥은 그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착제나 콘크리트 없이 기둥을 세우는 작업. 이 정밀한 작업엔 한옥 건축만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막는데 이쪽이 살짝 먹고 가.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작업자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 아니. 그럼. 숨소리마저 잦아듭니다. 집어넣어요. 네. 굿이야. 이제 먹줄을 칠 차례입니다. 기둥을 잘라낼 선이죠, 이게. 이건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수직이. 제일 기초 작업이니까요, 이게. 기초가 바로 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놔도 완전한 수평으로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이 그랭이 뜬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랭이란 주춧돌과 기둥을 밀착시키기 위해 기둥을 다듬는 전통 기법입니다. 이렇게 이 집의 첫 기둥이 세워집니다. (112제곱미터) 방 3개짜리 한옥에 필요한 기둥은 총 16개. 모든 기둥이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세워집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작업. 이제 애써 맞춘 기둥에 수평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 모두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 목재를 연결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둥도 잡아줄 겸 상인망을 먼저 걸어놓고 하면 좀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일이 좀 쉽습니다. 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짜 맞추는 것이 전통 한옥의 결구법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나무망치, 맵니다. 뭐가 빡빡한 거지? 그 빡빡나? 뭐가지가 빡빡하네. 어휴. 이것을 매질이라고 하죠.
오늘따라 결구가 착착 잘 들어맞네요. 시원하지와 쑥쑥 들어가니까. 보람 나죠. 시원하게. 잘했으니까. 그러니. 이 안 맞으면 짜증나. 안 맞. 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잘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웃으면. 한옥은 이렇게 수만 번의 매질로 지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작업. 그런데 작업자들 얼굴에 긴장이 서립니다. 11번! 한쪽이 11번! 11번! 오늘의 최대 난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무게 500kg에 가격은 500만 원을 훌쩍 넘는 대들보 작업입니다. 그거 더 맞춰요. 됐어, 오케이. 마무리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옥 전체 중추죠. 대들보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전체 뭐 기둥이나 다 하중을 받아가지고 양쪽 기둥 전부 이 기둥으로 다 하중을 분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재죠, 대들보가. 한옥에서 거의 뭐 집에서는 대들보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죠. 뭐 속담도 있잖아요. 두 번째 대들보 작업. 그런데 아마 바가 좀 제대로 안 묶였나 봐. 자꾸 돌아.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지 않는 대들보. 안 돼. 자칫 나무가 상할 수도 있는 상황. 들어. 심정이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끌로 나무를 깎아내는데요. 내려봐야 돼, 내려. 내려봐요. 내려보라 그래. 벌써 30분째 이어지는 씨름. 맞았어요. 잠깐만요. 됐어. 내리고. 어렵게 대들보가 제자리를 잡습니다. 나왔어, 그건 다 왔어. 이제야 긴장이 좀 풀리네요. 잘 안 맞았나 봐요. 네? 잘 안 맞았나 봐요. 아니, 잘 맞았어요. 원래 저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가 하나 끼는데 애먹네요. 그럼요. 저렇게 결과가 다 돼 있으면 아주 나중에도 좋은 거예요. 저 주다골래 살짝 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기와하고 얹히고 그러면 나중에 딱 내려서 딱 달라붙어요. 아주 결과가 아주 잘 된 겁니다. 이제 좀 쉴 수가 있겠네요.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땀입니다. 땀. 날씨가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덥네요. 그때. 시간에. 이제 날씨가 이제 흐리긴 한데 후덕지근해요, 진짜. 땀 다 젖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어떡해요? 할 수 없지. 이렇게 한여름 날씨와 싸우며 한옥의 뼈대인 기둥과 보가 완성됐습니다. 며칠 후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습도 80%의 불쾌지수 90.
평소보다 작업자들은 빨리 지쳐갑니다. 오늘 특히 더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장마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땅에 습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붕이나 이제 위 작업할 때 습기가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좀 힘들죠. 여름에. 태양뿐 아니라 습기와도 싸워야 하는 지붕 작업. 오늘 작업은 석가래를 거는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평고대를 걸어줍니다. 평고대를 거는 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평고대에서 추녀 다음에 양쪽 추녀 끝에 거는 건데 거기서 저 한옥의 곡선이 완성이 됩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늘로 그냥 쳐 올라갈 듯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든지 아름다운 곡선을 요청했습니다. 기둥과 보, 도리가 올라선 뼈대에 지붕을 받쳐주는 석가래를 겁니다. 평고대의 곡선에 맞춰 석가래를 걸어주는 건데요. 균일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만드는 것이 석가래 작업의 핵심. 목줄을 긋는 손길에 신중함이 더해집니다. 이 석가래를 낮추기 위해서요. 정상강하고 도래하고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되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야겠네요. 안 그러면은 석가래가 균일하게 안 쳐지지 않거든요. 여기 있어야 정확하게 안 칠 수 있으니까. 이런 노력으로 서로 다른 크기의 나무가 부채살처럼 곱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석가래를 거는 작업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4m가 넘는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자칫 중심을 놓쳤다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지붕일하다가 요 집 안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요 손목이 골절됐었죠. 그런 사고 한 번 있었어요. 원래 제가 좀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 편이라 가능하면 이제 높은 데 작업은 자제하려고 하죠. 예, 조심하고요, 더. 이제 슬슬 전통 한옥의 모양이 갖춰져 가는군요. 올 여름 정말 비가 많이 왔죠. 장마에 태풍에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한 달 후 다시 찾은 전통 한옥 건축 현장. 오늘 작업의 주인공은 바로 기와입니다. 전통 한옥에 사용되는 기와는 하나의 무게만 해도 5kg에 육박합니다. 본격적인 기와 작업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기와 이 사이즈를 재가지고 기와 길이하고 이 넓이하고 연함하고 어떻게 파야 될까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와를 받칠 연함입니다. 단단한 나무를 곡선에 맞게 잘라내는 손끝에서 심상치 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일을 경력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새로 배우는 애들도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경력 갖고는 누구한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45년 경력의 기와공 박노수 씨. 장인의 손끝에서 전통 한옥의 맥이 이어집니다. 완성된 연함은 평고대 끝에 덧대어집니다. 기와를 쌓을 흙이 올라오는군요. 밑에 좀 놔주고. 연함 위에 첫 암기와를 올리고 나면은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흙이 마르기 전에 균일하게 기와를 잇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죠. 이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는 총 13,000여 장. 이번엔 숙기와를 쌓습니다. 숙기와는 암기와 사이에 얹어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긴 기와 작업도 마무리 단계. 세밀한 마무리를 위해 박노수 씨가 나섰습니다. 기와가 강하기 때문에 집 2개나 3개 하면 망치를 바꿔야 돼요. 뒤가 물러져서. 쇠도 강하니까 기와도 강하니까 쇠도 나가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기와를 다 얹고 나면 제대로 된 전통 한옥의 모습이 갖춰져 갑니다. 완성된 한옥을 지켜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태풍을 3개나 이기고 기나긴 장마도 이기고 좀 뿌듯합니다. 전통 한옥의 내부 한번 구경해 볼까요? 거실은 시원하게 현대식으로 공간을 만들고 한편으론 목조 가옥의 아름다움도 잘 살아있네요. 한옥에 사는 기분 어떠신가요? 소나무 향이 너무 좋고요. 그 자연 속에서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서 꿈만 같아요. 그냥.